안녕하세요. 저와의 수업은 이번이 두 번째죠. 과학 탐구 실험에서의 저와의 수업은 아마 이번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저와 이제 했던 수업은 과학실 탐구, 예, 과학실에서의 이제 안전 수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할 내용은 또 이제 과학 실험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과학을 공부하고 실험을 할 때마다 보고서를 분명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양식이 존재합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관찰하는 방법에 있죠. 관찰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고서의 양식 또한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오늘 수업할 내용의 첫 번째는 제일 먼저 관찰을 하는 방법 두 가지, 귀납적 관찰 방법과 그리고 연역적 관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고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분명. 하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26페이지 한번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탐구 실험 이렇게 생겼죠? 과학탐구 실험의 26페이지를 펼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치타가 있고 뭐 노루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도망가고 있는데 이 장을 펼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히 봐야 보인다, 많이 봐야 정확하다라는 단원입니다. 이 단원에서 보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림을 통해서 키워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관찰을 하게 돼요. 관찰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거를 관찰을 계속해서 수십 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뭐 5번만 관찰을 할 수도 있고 뭐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그 관찰을 한 대상의 규칙성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자가 된다면 그 규칙성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규칙성을 발견한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과 법칙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납적 관찰 방법인 거예요.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귀납적 관찰 방법이라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귀납적 탐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 다음은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의 경우는 약간 생각하는 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그 순서를 이렇게 냈었는데요. 연역적 탐구 방법은 귀납적 탐구 방법과 반대로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론이나 법칙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고요. 이걸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관찰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떠한 특정 이론, 가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론과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관찰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맞다 안 맞다를 네,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이란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 있었던 결론 도출, 그러니까 즉 이론과 법칙을 설명하게 되는 마지막 단계 그리고 관찰의 단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의 경우 가설이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23페이지,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사이에 가설을 설정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에요. 순서를 말씀드리면 귀납적 탐구 방법의 경우 이제 제일 먼저 관찰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이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를 시킵니다. 즉 규칙성을 찾게 돼요.
그 다음 결론을 도출하면서 이론과 법칙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우리 귀납적 실험 방법과 그리고 연역적 실험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게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이 없고의 차이점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돼요. 분명 둘 다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수행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연역적 방법 같은 경우는 가설을 설정을 하고 반대로 관찰을 집중적으로 하고 거기다 규칙성을 파악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경우 가설 설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이런 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양식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보고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가 이제 간략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어떻게 실험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라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연역적 탐구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이 33페이지를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3페이지를 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문제인식, 그 다음 가설 설정, 탐구 설계, 그 다음 실험을 수행, 그 다음 결과 분석, 결론 도출, 일반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설 설정과 문제 인식, 그리고 이걸 통해서 탐구를 수행을 한 다음 그다음 결론 도출을 한다는 이런 순서에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인식입니다. 문제 인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문제 인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언가를 밝혀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것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이 되어서 이제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환경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환경 문제가 크게 들 수 있겠죠. 이러이러한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인식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 문제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첫 번째 호기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환경 문제 혹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하면서 그런 유용성의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 인식에 대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하는 데 있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실험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입니다. 가설 인식 파트입니다. 가설 설정입니다. 가설 설정 부분인데 이 가설 설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아실 거예요. 가설을 설정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결론이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직 실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거기도 하고요. 뭐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물이 있을 겁니다. 이 물을 우리가 분해를 했을 때 산소와 수소가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가 가설 설정이라고 하면 이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 가설 설정이 되는 것이겠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을 분해했을 때 물 분자 1개, 산소 원자 1개, 그 다음 수소 원자 2개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가설 설정으로 할 수 있겠죠. 가설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설 설정을 하셔서 그 결론에 맞게 이렇게 되면 좋겠죠. 우리가 실험을 보고서를 쓰면서 결과가 이미 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가설을 쓰고 결론을 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가설의 유형이 바뀔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하시고
실험 보고서를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탐구 설계 방법입니다. 탐구 설계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지만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들과 그 다음 주어진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죠. 선생님이 실험 설계를 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만 주고 해야 하는 범위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말하고는 훅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제적인 탐구 설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직접 탐구 설계를 하고 그다음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게 됩니다. 네 번째는 탐구 수행입니다. 탐구 수행의 경우 이제 직접 우리가 설계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로 수행에 들어가는 거겠죠. 탐구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안전 수칙을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실험을 실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결과 분석이죠. 결과 분석이 어쩌면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설을 도출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설을 아무리 잘 가지고 있어도 실험을 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그 가설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분석 실패로 인해서 틀린 가설이 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을 하는 절차에 있어서 이 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얼마나 가설에 맞는 분석을 하였는가, 얼마나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이 분석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다양하면서도 중요하게 되겠죠. 결과가 이런 분석 결과에 대해서, 이런 분석 방법에 대해서 결과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고 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만들면서 할 수도 있고요. 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방법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물론 틀과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런 틀과 형식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도출 및 일반화입니다. 결론 도출 및 일반화는 가볍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이론과 규칙을 확립을 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관찰을 했다면 그 관찰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사회의 입장에서 이 결론 도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저와 함께 6가지의 실험 보고서의 방법, 실험 보고서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실험 보고서의 절차 6가지, 그리고 귀납적 그리고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업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편집하는 시간이 대충 17분에 19분, 거의 20분 가까이 든 것 같은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한 15분 정도로 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저 이거 어차피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구글 클래스룸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죠. 그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혹시 몰라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시고 저한테 계속 DM 날려주시는데 DM 적당히 날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물어봐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적당히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통 활용 많이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것이 지금 당장 중간고사에 안 나온다고 해도 우리 6주 뒤면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이번 과학 탐구 실험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